시장에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심리가 오늘 반등이 오지만 또 고민도 많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은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시장 전략 그리고 유망 섹터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300이 위협받는 2300 밑을 이제 좀 각오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일단 아침에 코스닥 쪽부터 좀 반응이 왔어요. 기관들이 사다가 외국인들도 좀 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단으로 전부 다 많이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쪽도 사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하면 뭐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성장주라고 생각하면서 PER을 높게 받는 그런 섹터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간헐적인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들이 가끔씩 잡힌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게 지금 원자재라던가 곡물 가격들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50%까지도 많이는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베팅을 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6월에 이제 또 7월에 발표될 6월 CPI하고 PCE 그리고 어떤 생산자 구매 지수 이런 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유의미하게 조금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120월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경우에 이제 지지대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은 코스피 단에서 대략 거의 비슷합니다. 2235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3포인트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으로 거의 그 부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들이 2개월의 밑꼬리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덜 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이 좀 세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는다라고 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이 매수 강도고요. 2번은 이런 매수 강도로 얼마나 지속성 있게 들어오는지 연속성을 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두 가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조금 쉬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군들 사실 더 빠지거나 쉬자고 하겠어요. 그만큼 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환경은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7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낮췄어요. 오히려 네.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는데요. 신방끈을 조여매고 있는데 남은 시장 7월에 주목할 변수들, 체크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물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분기 하반기 실적 호전 업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고 그런 관심 업종이라던가 섹터들 얼마나 호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선조사 후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는 실적 시즌에는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중국 쪽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보게 되면은 4월 말 이후에 지금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해 A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0% 가까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4월 말 이후까지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일단은 양적 완화 결과에 의해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핫머니들도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5월 달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투자액이 100% 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수익률을 쫓아서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이제 과연 중국이 다시 한번 예전의 위상을 찾아서 재부상할지 이런 여부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세우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혹은 생각보다 강한 반등 있을 수 있죠. 반등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반등을 노렸을 때 주목해야 될 종목들의 공통점, 포인트는 일단은 뭐 낙폭과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 챙겨야 될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낙폭과대도 맞을 수 있는데요. 일단 네. 저는 낙폭과대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 다른 섹터들이 반등할 때도 이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종이나 섹터, 종목에 대해서 약간은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 결국은 반영이 되면서 어떤 지수의 흐름보다도 더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폭과대 업종이라던가 종목 섹터를 찾으시기보다는 예,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과 실적들을 겸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게 설사 자리가 많이 빠져 있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어떤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생각했을 때에는 앞으로 올라갈 폭들이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조금 확실한 실적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도와 연속성을 띠고 수급들이 돌아서야지만 완벽한 어떤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도 굉장히 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보통 강하게 일어나면은 지수라던가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인이 모여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과점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엔 지수의 상승을 만든다라는 부분도 명심하셔서 그런 흐름에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타이밍 전략은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담보되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얘기하셨고요. 또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별 대응인가요? 실적은요? 네,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는 네. 같은 업종에서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장 기업, 블루칩이라고 하죠. 블루칩 내지는 옐로우칩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런 현상들, 인플레이션에 베팅했던 자금들이 빠지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4차 산업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슈니까 2차 전지만 좀 짧게도 여쭤보면요. 네.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어온 변화가 2차 전지들을 사실 충격을 상당히 줬단 말이죠. 이걸 네, 얼마나 맞아요. 빨리 벗어나가 중요한데 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잖아요. 네. 2차 전지는 다시 좀 적어도 이제 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충격이라는 얘기 자체가 네. 글쎄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장기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확실한 성장률을 매년 연평균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에 타격을 받았을 때는 저는 신규 진입자들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격보다는 노이즈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하신 건데 그러나 사실은 2, 3일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계획 처리한다고 네, 하고 맞아요. 사실 소재 좀 밀릴 때는 네. 오늘은 사실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사용관 차장님과 전략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목할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 섹터와 업종 가운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를 피킹을 하셨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성장성, 기대감, 정책 기대감 이런 게 이제 꽤 있는데요. 다만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요즘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섹터 간의 테마 간의 순환매들이 굉장히 빠르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좋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성장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큰 4차 산업 쪽에 또 속한 산업이 이 로봇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필수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분야가 이 로봇 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언급한 내용도 로봇의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철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또 한 상태죠. 현재까지는 일단은 사업체 수라던가 매출액 그리고 수출액, 인력 같은 부분들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를 내고 있고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뒤섞이면서 어떤 주가 흐름들이 뉴스 나왔을 때 반짝 상승 그리고 다시 조금 후퇴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000억 이상의 산업용 로봇 기업을 보게 되면은 한화정밀기계, 현대로보틱스, 고영테크놀로지, 사이맥스, 로보스타 정도가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밀도에서 8년째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만 명 인구당 710대의 산업용 로봇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보게 되면 국내 로봇 산업 매출액이 5조 5천억이에요. 그중에서 산업용이 2조 9천억으로 아직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은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로봇 쪽이라던가 로보틱스 이런 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출시될 로봇이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이에요. 잼스라고 하는데 FDA 승인을 받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의료용이라던가 산업용 쪽에서 로봇들을 출시하면서 서비스용 로봇의 어떤 점유율들을 높여가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로봇 산업이죠. 다만 투자 조건 자체는 네. 삼성이나 뭐 LG나 로봇하지만 네.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로봇 관련주로 사진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주는 결국은 관련된 혹은 성장성 있는 중형주, 소형주로 가야 될 텐데요. 네. 예, 주목할 기업들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연 500억 이상 로봇과 관련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LG전자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평을 열어나가는 초기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억 이상으로 들어와 보면 조금 있어요. 에브리봇이라던가 대양전기 그리고 유진로봇 같은 기업들이 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1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역시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로보틱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4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대기업들 말고 약간의 이제 중소형 단으로 왔을 때 어떤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은 나 혼자 로봇의 길을 간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던가 미리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런 기업은 LG전자 쪽에서 이제 먼저 선투자들을 많이 했죠. 로보스타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쪽들로 지분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들이고요. 보사노바 로보틱스 같은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업을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지금 이미 엄청난 가전 쪽에서는 엄청난 캐시카우들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많이 시장에 팔려 있다라는 거죠. 제품들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과 연동이 되면서 그리고 로봇과 연동이 되면서 모든 가전 홈 시스템 쪽에서도 이런 서비스용 로봇의 출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이제 어떤 테마 이슈가 형성됐을 때는 뭐 경고 종목 가면서 대단히 강하게 갔지만 최근에는 시장 여파로 같이 좀 내려갔고요.
SPG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특징적으로 하루에 10%가 빠지고요. 맞아요. 변동 네.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어려운데요. 네. 사장님 탑픽 종목, 로봇 관련주 가운데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뭐 지수 흐름에 맞춰서 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SP 시스템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네요. 네.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과의 협업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을 한 번 더 좀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최고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로봇 청소기, OEM 이런 형태로도 나가고 또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사의 제품도 출시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판매하던 제품들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들을 좀 내놓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단순히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 하면은 가동시켜 놓으면 어디 구석 가서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좀 그 시대가 있었어요. 좀 암흑기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통과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로봇에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기에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정밀하게 내가 설정해 놓은 구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히 어떤 삼성전자와 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단에서 끝날 기업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삼성전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을 연동해서 모든 집안의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미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 지금 로봇 청소기 보급률이 생각보다 아직 높지 않습니다. 5% 미만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선 청소기를 쓰다가 무선 청소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에서 결국에는 로봇 청소기로 또 대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열릴 시장들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에브리봇 같은 업체에는 반드시 지금부터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가격은 일단은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지수선까지는 완벽하게 좀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지속성이 있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23,000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48,000원 잡아보고요. 향후에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여부 보면서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봅니다. 화요일 시장 해설, 시장 전략과 함께 로봇 관련주 점검했고요. 에브리봇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